우리가 수능 특강 고전산문 7강에 올라와 있는 금방울전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금방울전은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기출이 좀 됐던 작품이죠. 그래서 만약 이제까지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이라면은 사실상 너무 낯선 작품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낯설다고 하더라도 사실 작품의 난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작품 속에서 인물 관계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게 또 이제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에도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누구와 동일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이제 좀 간단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천상계 부부인 이제 이 해룡과 이제 금령이 적강, 즉 적강은 이제 여러분 우리 그 강수할 때 생각하면 되는데 하강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즉 지상계로 내려와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나고 이들이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좀 그려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이들이 천상계 인물이었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매칭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좋겠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른, 여러분 황성은요 수도죠, 수도. 그쵸? 황제가 살고 있는 어떤 서울, 우리가 서울이란 말이 수도, 번화가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처용가에서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이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황궁하실새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자, 여러분 보니까요, 천자라는 건 이제 황제, 그쵸? 만조라는 걸 만조백관이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신하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벼슬을 가진 사람들, 만조백관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즉 여러분 보니까 해룡이 황성에 지금 왔더니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맞이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쵸? 맞아주고. 그래서 해룡은 지금 뭔가 금이 환영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이제 해룡이 우리 원래는 천상계 인물이었던 사람인데 지상에 태어나서 지금 뭔가 좀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대전에 들어가신 여러분, 대전은 이제 임금이 거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황후는 이제 이 황후는 천자의 와이프, 아내라고 봐야겠죠.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오심에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 라고 하고 금일 오시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과 모우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오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에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해룡이 지금 공주를 데려온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서 줄거리에서는 이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공주가 요괴에게 납치가 되었음. 근데 그것을 누가? 해룡이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해룡과 금령의 콜라보죠. 이 부분이 정말 이상하죠? 쌤 태블릿에서 딱 그 구간만 가면은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공주가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뭐라고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쵸?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공주의 긴 이야기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줬다라고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요약이에요? 엄청 긴데? 원래 대화로 했으면 훨씬 길었을 건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요약적 제시인 거고요. 무슨 이야기들이 있나 봤더니 요괴에게 잡혀가서 자기가 고행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고요. 두 번째는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에서 꿈이 나오면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주의 꿈 이야기. 쌤이 관역조사를 2번이나 썼죠? 꿈 내용이라고 정리할게요. 자, 봤더니 선인.
어떤 신선이 꿈에 나타나서 동해용왕의 아들이 내려갔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해룡입니다. 그쵸? 얘가 이제 천상계에서는 동해용왕의 아들이었어요. 얘가 내려갔으니 이제 연분을 이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고을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너는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꿈의 예언적 기능인 거죠. 꿈속에서 너는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금령이 도와줬고,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러운 물건 누굽니까? 그쵸? 금령이죠. 금령이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금방울인 거예요. 금방울. 우리 제목이 금방울전이잖아요.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가세상의 몹쓸 짐승을 없이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네 덕이요. 네 덕은 누구? 금령. 그쵸? 장해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라고 해서 지금 이 이제 황후와 천자가 매우 감사해하고 있는 거죠. 이에 황극전으로 나아가, 황극전 이제 그 중국 북경의 자금성 안에 있는 건축물인데요. 좀 뭔가 되게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나아가 전자하사 문무신하 종신과 외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 사은하온데 천자가 보시니 해룡의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고 만고의 영웅 중거리요 일세 호걸장부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해룡이죠. 이제 임금이 보통 이제 누군가를 칭할 때 쓰는 말이죠.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뭐에 비교하면은 너의 공에 비교하면은 해룡의 공과 비교하면 태산이 공보다 낮고 너의 공보다 낮다라는 거죠. 하해가 공보다 얕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해서 과장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즉 너의 공이 너무 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어서 과장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와 과장법이 쓰였다.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갚을 바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니 갑자기 공주의 꿈 얘기를 하면서 너 이제 결혼해라 라는 거죠.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대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야. 천정배필은 이제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다라는 겁니다. 경은 해룡이죠.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지를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여러분 은사라는 건 이제 고사 속에서 매우 현명한 어떤 그런 여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우리 딸이 뭐 못하진 않다 이런 말인 거죠. 즉 이거는 공주와 해룡의 결혼을 지금 해라 라는 지금 얘기를 천자가 하는 거죠. 부마를 삼고자 해서 이런 부마가 이제 왕의 사이를 우리가 부마라고 합니다. 다른 고전소설에서 알아놓으세요. 바삐 예부의 명화서. 예부는요 뭔가 약간 이런 어떤 예식을 담당하는 부서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식 같은 걸 담당하고요. 택일하라. 이건 이제 날짜를 골라라라는 거죠. 호부에 조서를 내려 하교하사.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 명을 지금 내렸다라는 거죠.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별궁을 지은 건 뭡니까? 즉 해룡과 공주의 어떤 이제 생활집이고요. 대전은 이제 왕의 어떤 그 왕이 계속 거처하는 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와 사위를 옆에 두고 내가 좀 잘 보겠다, 가까이 보겠다라는 거죠. 예부로 하여금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엄청 지금 속전속결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해룡이 천은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자, 중략입니다. 부마가 된 해룡은 북흉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이때 어사의 행로가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향년을 지나는지라. 뇌향년에 이르러 객사의 숙소를 정할새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 이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대요. 자, 여러분, 본관사또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사는 자연히, 어사 누굽니까 여러분? 해룡이죠. 해룡이 어사가 되어 돌아다닌다라고 중략 부분 줄거리에 나왔습니다.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 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길게 읍하고 말하되. 자, 여러분, 비몽사몽이라는 거는 잠이 지금 막 취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해룡의 꿈이 나옵니다. 앞에선 뭐가 나왔죠? 그렇죠. 공주의 꿈이 나왔습니다.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쳤으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라고 갑자기 너 옆에 부모가 있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누구냐면요. 본관사또가 사실은 이 해룡이 어릴 때 이별한 친부모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어사가 이 말을 들음에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가일몽이었다.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세.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건을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 물어봤대요.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다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본관사또를 찾아왔는데 족자가 나의 족자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아, 이런 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 고전소설에서 잃어버린 부모 찾을 때 꼭 나오는 클리셰 중에 하나죠. 증표입니다. 증표.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알아놓으면 좋은 게 원래 이 남가일몽이라는 말은요, 하룻밤의 꿈이란 뜻으로 어떤 한때 지나가는 나의 좀 영화로웠던 시절, 부귀영화 이런 얘기를 뜻하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그냥 꿈입니다. 그냥 꿈. 이 작품에서는. 자, 근데 아무튼 족자를 봤더니 똑같아. 뭔 일이지? 라고 봤더니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었더니 사또가 슬퍼하면서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누겠어요. 맥락상 해룡이겠죠.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두고 보고 있대요. 이 이인은 누구겠어요? 그쵸. 이것을 준 사람은 바로 금령입니다.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사또와 어사, 해룡이죠.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 해룡에게 물어봤대요. 그 족자 어디서 났어? 몹시 괴이한 일이니까 너 한번 나한테 잘 말해줘 라고 했다는 거죠. 하거늘 어사, 해룡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며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었대요. 자, 여러분, 이 부분도 요약적 제시이죠. 어사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아, 둘 다 지금 금령을 같이 이제 마주했던 거죠.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요. 금령이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 매우 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징그럽잖아요. 등에 사마귀가 7개가 있대요.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통곡하거늘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그쵸 여러분? 이 부분 보니까 친부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쵸? 이 부인이 이제 해룡의 친모이고요. 아까 이 사또가 해룡의 친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얼싸안고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요?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 하더라. 차시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아니 신기하게 여기고 누가 아니 이상하게 여기겠냐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서술자가 논평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더 큰 범위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고하여 왈.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 죄가 만사무석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재회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금방울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런 고전소설을 공부할 때는 좀 인물관계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뭐 앞부분 줄거리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인물관계도를 좀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금방울전의 다른 장면이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좀 알아둬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막 세세한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요. 큰 틀의 어떤 그런 키워드들을 알면 좋아요. 금방울전은요. 이제 기이한 어떤 사물이 나오는 작품이자 얘가 이제 여성이잖아요. 금령이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얘가 이제 주인공, 해룡이죠. 주인공의 조력자로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작품은 큰 틀에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화적 구조, 이원적 어떤 세계관이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가 있다. 이 정도를 좀 우리가 큰 틀에서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장면이 나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